안녕하세요. 무협 전문 채널 위소엽입니다. 구독자분의 요청으로 이번 시간에는 김용 무협소설 주인공 전투력 순위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인공 명단을 살펴볼까요? 월녀검 아청, 천룡팔부 소봉, 단예 허죽, 사조 영웅전 곽정, 신조협녀 양과, 의천도용기 장무기, 혁객행의 석바천, 소강호 영호충, 벽혈검 원승지, 녹정기 위소보, 설산비호 호비, 서검은 구록 진가람, 원앙도 소중해, 백마소서풍 이문수, 연성결 저군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10위는 월녀검의 아청입니다. 이 시대는 무공이 정립된 시기도 아니었고 아청은 원숭이가 노는 것을 보고 검을 배우게 됩니다. 아청을 높게 평가하시는 분들은 검기를 사용하는 경지이다, 목검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아직 그런 개념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술의 중심이 되는 소림의 달마는 춘추 전국 이후 한나라를 지나 남북조 시대가 되어서야 중국으로 입성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청나라 시기 고수들보다는 강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청은 목검으로 초나라 병사들을 쓰러뜨리는 수준을 보여주었지만 청초 최고수인 귀신수의 가족은 청나라 어전 시위대에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9위는 천룡팔부의 단예입니다. 육맥신검, 능파미보, 북명신공 등으로 최상승의 무공을 익혔습니다. 거기에 망고주합까지 먹어 만독불침의 몸이죠. 내공만을 따지면 천고에 드문 내공으로 천룡팔부에서 구마지의 내공까지 흡수하여 무명승을 제외하면 내공으로는 최고 수준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9위냐? 강력한 초절정의 내공과 사기 수준의 절세의 무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무공 수준이 형편없는 상태가 소설 말미까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심판 10관에서 자기 스스로 무공을 자유자재로 다루지 못한다고 고백하였지요. 그리하여 단예의 전투력 순위를 낮게 잡았습니다. 만약 단예가 장무기의 실전 능력 정도만 갖춘다고 한다면 소봉, 허죽 및 영웅문의 모든 5절급 고수를 넘어서는 초절정의 고수라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다. 8위는 소강호의 영호충입니다. 독고구검, 화산무공, 흡성대법, 역근경 등을 익혔습니다. 워낙 비실비실했던 모습이 많긴 하지만 짧게 익힌 독고구검의 위력이 워낙 강합니다. 내공이나 익힌 무공으로 보자면 단예가 영호충을 가지고 놀아야 정상인 상황인데 영호충이 내공이 없는 상태에서도 적들을 실명시키는 모습을 본다면 단예는 실전이나 무공 기초가 전혀 없다고 해도 무방한 상태라 능파미보를 능숙하게 사용하여 단예가 이리저리 피하면서 내공으로 영호충을 죽인다는 가정하에서라면 단예가 이길 수 있겠지만 그럴 성품도 못되는 위인인데다 임기응변도 부족한지라 방심했다가 영호충의 검에 실명될 확률이 더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하여 단예보다 영호충의 전투력이 더 강하다 생각되네요. 7위는 연성결의 저군입니다. 신조경, 연성검법, 혈도경 등을 익혔으며 정사의 무공을 융합하여 연성결 내에서 적수가 없는 인물입니다. 영호충과의 대결 시 과연 누가 이길까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신조경의 내공을 연성할 당시 사파 최고수인 혈도노조에 의해 목이 졸려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자 몸 안에 응축된 기운이 폭발하면서 신조경의 내공을 완성하게 되지요. 그런데 영호충의 경우는 최후에는 적수가 거의 없다시피 하게 강해짐에도 불구하고 불기의 화상에게 잡혀오는 등 검이 없이는 연약한 모습을 벗어나질 못합니다. 반면 저군은 내공 고수로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지요. 영호충과 저군의 수준을 비교하면 저군이 좀 더 강하지 않나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6위는 일촌도용기의 장무기입니다. 구양신공, 건곤대나이, 성화영신공, 태극검권 등을 익혔습니다. 구양신공을 익힐 때에는 건곤일기리에서 천하에 다시는 없을 기연으로 구양신공을 연성하였지요. 일촌도용기 내의 악역 중에서는 장무기의 적수가 없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언급된 인물들 중에서 장무기의 무공수위에 대적할 만한 인물은 없다고 생각되네요. 5위는 신조협녀의 곽정입니다. 구음진경, 좌우 쌍수호박, 항명 18장, 공명권, 강남 7개 무공 등을 익혔습니다. 정통파 최고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항룡 18장에 오묘한 원리를 넣어 강맹한 기존의 항룡 18장에서 강함 속에서 유하며 진법까지 넣은 새로운 항룡장으로 발전시킵니다. 장무기가 20대의 나이에 5절급 이상의 내공으로 초고수로 등극했지만 소설 말미까지도 실전에서는 부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곽정은 험한 대막에서 실전을 탄탄히 단련해왔으며 동급이라 언급되는 금륜 일행과의 5대1 싸움에서도 투지를 보였으니 곽정과 장무기가 실전으로 가게 된다면 실전에서 좀 더 유능한 곽정이 우세하지 않을까 추측됩니다. 그리고 화산 마지막 구절에서 황약사 1등 대사는 주백통보다 자신들이 처진다고 인정했으므로 그 자리에 있던 주백통, 곽정, 양과는 기존 4절보다 더 윗급의 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위는 신주협녀의 양과입니다. 아면소혼장, 독고구검, 파도의 내역, 구음진경 일부, 고묘파 무공 등을 사용합니다. 곽정 대 양과를 논하게 되면 항상 말이 많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떡밥인데요. 한쪽 팔이 없는 양과가 초식에서 이득을 보는 쌍수호박의 곽정을 이길 수 없다는 의견도 어느 정도 동의가 되지만 소설 내에서 작가가 직접 곽정과 금륜은 1000요 초식이 지나도 승패를 가리기 어렵다며 동수라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16년 이후 양양성의 결전에서 금륜은 금륜을 무기로 들고 싸웠고 양과는 맨손으로 싸웠음에도 양과의 괴초에 밀려 300초 만에 제압당할 위기에 놓인 금륜국사의 상황을 보게 된다면 비교 우위로 양과가 곽정보다 전투력 순위에서 조금 더 우위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굳이 순위를 나누어야 한다면 그렇습니다. 김용 작가께서 곽정, 양과, 장무기는 우열을 나눌 수 없다, 독자의 판단에 맡긴다고 하였으니 소설상의 기록 비교로 이렇게 순위를 나눌 수밖에 없네요. 곽정 팬분들께는 죄송합니다. 3위는 천룡팔부의 소봉입니다. 항룡 28장, 개방 및 소립 무공, 소립 72전례 중 몇 가지, 타고봉법 등을 사용하지만 항룡 28장 하나로 천하제일로 군림합니다. 심판 일부분을 찾아보았을 때 소림 72절기를 통달했다거나 천생신무라는 내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싸울수록 열정이 더욱 강해진다는 표현이 나오며 강맹하기만 한 무공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운영도 보여주며 강중유유를 구사하는 초5절급의 묘사를 보여줍니다. 취현장의 고수들이 소봉의 무공에 놀라 박수를 치고 싶었지만 치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오지요. 종전에는 현철 중검을 든 양과보다 약하다고 생각하여 양과보다 낮은 순위로 두었지만 양과가 현철 중검을 쓰지 않았으므로 구독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소봉을 양과보다 더 상위로 올렸습니다. 2위는 천룡팔부의 허죽입니다. 소요파 무공, 전산 육양장, 생사부, 북명신공, 소무상공, 소요절매수 등의 무공을 익혔습니다. 허죽의 경우 영치궁의 무공을 완성하지 않고 소림 3초만을 사용한다는 불리한 상황 하에서 5절급 고수인 구마지와 대결을 하게 되는데 실전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대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마지에게 전혀 밀리지 않았고 강철을 부술 정도로 강력한 구마지의 일격에도 별 타격을 입지 않을 정도로 탄탄한 내공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구마지의 한 팔을 제압하고 3분의 1의 힘에서 더욱 공력을 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상황이 여의치 않자 암기를 사용하는 구마지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물론 처음부터 화염도를 사용했더라면 어떻게 될지 모르나 그렇게 따지면 허죽이 생사부를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후 영치궁의 무공을 연성하면서 무공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발전을 이룩하게 됩니다. 이미 내공마저 5절 이상의 경지인데 최후의 필살기인 생사부의 무공마저 자유롭게 사용할 정도니 적수가 없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1위는 바로 혁객갱의 석바천입니다. 나한 복마신공, 대형경, 금오도법, 설상건법, 상청광건법, 금나수법 등의 무공을 익혔습니다. 사실 금오도법 이후로는 언급할 가치도 없는 것이 나한 복마신공으로 음양의 조화를 이룬 마당에 마지막에 익힌 태형경은 권, 장, 지, 검, 도 등 다양한 종류의 무공을 융합한 무공으로 자기도 모르는 새에 무공을 시전하는 경지에 이르렀죠. 그리고 이름 석바천의 뜻이 깨트릴 파의 하늘천입니다. 이미 최고수라는 것을 예비한 김용 작가의 설정이었을까요? 소설 말미에 등장하는 최고수인 용도주와 목도주와의 대결에서도
용도주와 목도주가 온 힘을 다해 석파천을 공격했음에도 석파천은 자면서 꿈을 꾸느라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죠. 그리고 태연경의 묘사를 봅시다. 그는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마구 손짓을 했다. 이미 순서고 뭐고 따질 겨를이 없었다. 장자 담주에도 좋고 탈검슬 전행도 좋았다.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되었고 운기조식도 할 필요가 없었으며 초식을 기억할 필요조차 없었다. 석벽에 수천 수만이나 되는 초식은 자연스럽게 그의 마음속에서 손발로 전해지는 것이었다. 그는 연마하면 연마할수록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되어 그만 껄껄 웃고 말았다. 태연경에 의해 이미 무초의 경지에까지 자연스럽게 올라갔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용도주, 목도주의 수준을 낮게 봐서 구척이급이라고 하더라도 석파천은 이미 초5절급으로 생각되는 곽정양과보다 강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곽정양과가 구척이 2명의 공격을 받게 되면 석파천처럼 아무것도 못 느낄 정도의 경지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석파천을 1위로 올려보았습니다. 이렇게 10위부터 1위까지의 순위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살아남을 최후의 1위는 과연? 네, 마지막으로 합류하게 될 11위는 벽혈검의 원승지입니다. 혼원공, 금사검법, 금사검, 화산파 무공 10년을 베이스로 합니다. 하지만 벽혈검에서도 최고수는 아니었고 신권 무적이라 불리우는 귀신수와는 동수급의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귀신수의 무공 수준은 녹정기에서 개인의 무공 수준으로만 보면 놀라운 수준인 것 같지만 황궁에 쳐들어가서 어전 시위들을 당해내지 못하고 3대가 죽임을 당하는 수준입니다. 시대가 흐르면서 무공이 약해진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표본이라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김용무협 주인공 전투력 순위 101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